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의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, 11월 30일입니다.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네요. 그럼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. 어, 또 비가 오면 기분이 평소보다는 조금 한 반 키 정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. 비 오는 날에는 여러분 책 보셔야죠. 네, 책 보시기 좋은 날입니다. 뭐 이제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뭐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책을 하나 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오늘은 지난 11월 이번 달에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. 이번 달에는 모두 9권의 책을 본 것 같아요. 그중에서 가장 먼저 본 책은 사망 플래그 도감이라는 책입니다. 재미있죠. 여러분 플래그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겠군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특정한 사건이나 대사,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사망 플래그라고 하면 이제 이 장면이 나오면 이 행동이 나오면 얼마 후 죽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말합니다. 이 책은 여러 편의 영화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모음집입니다. 원래는 일본의 만화가였던 저자가 썼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, 그렇지. 그럼 내가 봤던 영화 중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지라고 그냥 재미있게 기분 전환 삼아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.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죠. 한 40여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신데,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, 이 영국이 자기가 사역했던 인도 못지않게 이미 너무나 많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영국을, 서양 사회를 선교하는 그런 작업에 나섰던 분입니다. 이 책 오픈 시크릿은 그 선교학 개론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.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한데 교과서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.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식물 도감이라는 책입니다. 분홍색 표지가 인상적인데요. 아주 책 자체도 예쁩니다. 사철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실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책을 완전히 쫙 펴지는, 이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내용인데 책 모양, 만듦새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죠.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쫙 펴지니까 일단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책 자체도 한 페이지에는 책에 관한 그 설명이 붙어 있고 그 옆에 페이지에 그 설명과 관련된 실제 식물의 그림, 손으로 그린 세밀화가 있어서 이 보는 맛도 상당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. 식물에 관한 다양한 교양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색감도 예쁘고 좋은 정보도 같이 딸린 이런 책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본 책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사회학, 정치학 서적입니다. 오늘날 거의 전 세계가 자유주의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유주의란 자유라는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에 반대된다면 뭔가 그 전체주의라든지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, 내지는 과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정이나 전제정, 독재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당연히 이런 것보다 자유주의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자유주의라는 정치 사상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모순들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죠. 생각해보면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 국민을 감시하고 또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. 또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극심한 분열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도 적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것들이 자유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.
한 번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직면해 보는 것.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네요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힌두교사 깊이 읽기라는 책입니다.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. 여러분 힌두교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? 저도 그냥 아주 개론적인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는데요. 이 책은 그 힌두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현대까지, 이 현대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쭉 역사적으로 훑어가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상들이 새롭게 힌두교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어떤 사회적, 경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지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죠.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오늘날 현대 힌두교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많이 흥미로웠는데요.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힌두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연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힌두교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도 사회를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책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책입니다.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노회찬이라는 진보 정치인이 있었죠. 그 노회찬 씨가 한 출판사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했던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. 이게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 강연이니까 뭐 그 깊이가 아주 깊게까지는 들어가진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나라로 살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짧은 책입니다. 개인적으로 노회찬이란 정치인 자체에 꽤 호감이 있었는데 어, 이렇게 책으로나마 그분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이번 달에 처음 본 소설이네요. 까트리느 메디치의 딸이라는 책입니다. 여러분 알렉산드로 듀마라고 아시나요? 프랑스 작가죠. 삼총사. 아토스, 브루토스, 아라미스, 그리고 달타냥. 사총사인데? 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. 이 소설가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성 베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.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프랑스의 신교도들, 그러니까 종교개혁파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렸는데요. 프랑스 정부 자체는 강력한 가톨릭 지지 세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성 베르톨로메우, 성경의 바돌로메라고 나오는 그 바돌로메 축일에 일제히 프랑스 파리와 그 전역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신교도들, 위그노들을 학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몇만 명이 그날 그 이후로 한 달여간에 이제 살해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. 그 사건의 중심에 까트리느 메디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.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탈리아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여성입니다. 근데 프랑스 왕자랑 결혼을 했고 나중에 그 왕자가 왕이 되면서 왕후가 되고 남편인 왕이 일찍 죽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으로 했던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이 메디치가 프랑스를 사실상 다스렸던 그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죠.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복잡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꽤 재주 있는 이야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입니다. 루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 어디서 들어봤는데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예, 루이스의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죠. 그 책은 뭐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에 그 감상을 그 일기를 책으로 옮긴 건데 이 책은 그걸 살짝 비틀어서 헤아려 본 기쁨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C.S. 루이스의 여러 작품들 중에 기쁨이라는 요소를 뽑아내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죠. 개인적으로는 C.S. 루이스가 기쁨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5개를 썼고 그 5개가 각각 조금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면에서 꽤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. 한번 좀 읽어보시면 루이스 애호가라면 꽤 좋아하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고요. 꼭 루이스 애호가가 아니라도
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만한 책입니다. 마지막으로 본 책은 영화 사운드의 이해라는 책입니다. 영화학 책이에요. 영화를 만드는 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개론서입니다. 특별히 이 책은 사운드, 배경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음, 또 사람들의 뭐 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영화에 들어가는 여러 사운드가 각각의 어떤 자리가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영화 공부하려고 하는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인데요. 저는 물론 영화를 전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양 삼아서 한번 이 책을 도서관에 간 김에 뽑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뭐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아,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실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.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, 이때 이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밝게 알고 또 다음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럴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달에는 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 읽은 책을 정독한 것들만 보니까 딱 99권이더라고요. 이번 달에 10권 읽었으면 100권 딱 채우는 건데 뭐 다음 달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점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밖에 외출,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.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.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흥미가 생긴다면 뭐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거나 또 도서관에 없으면 사주세요라고 신청하셔서 한번 이번 달에는 책 3권을 읽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자, 그럼 다음 달에 마지막 달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소개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